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반복문, 그리고 조건문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추상화라는 개념을 배웠었는데, 추상화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인 변수라는 개념, 그리고 함수라는 개념을 알아봤어요. 함수를 직접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엄청 자주 나올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개 더 알려줄 게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입력하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해볼게. 실행창에 프린트 나는 압구정중학교 학생입니다. 입니다. 라고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이렇게 써도 쉼표로 여러 가지 형식을 이어서 써도 나오는데 나는 압구정중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이렇게 이어붙여서 글자가 나와져요. 즉 프린트할 때 어떤 문자열을 이어붙이고 싶으면요. 쉼표를 이용해서 이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요. 나는 줄바꿈을 하고 싶어요. 하면 이제 역/n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밑에 줄에 또 안녕하세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너네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두 번을 입력해줬어야 됐어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하고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안녕하세요 끝에 역/n 하고 똑같이 안녕하세요 라고 쓰면요. 실행을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줄바꿈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한 일정 간격 이상을 띄워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n 대신에 t를 쓰면 탭 키가 눌러진 것처럼 글자가 입력이 돼요.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역/t 안녕하세요 하고 또 실행 시키면 안녕하세요 띄어쓰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리고요. 내가 출력을 막 엄청 뭐 썰라 뭐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이게 막 다음 줄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불편해 사실은. 그죠? 그래서요. 내가 이 많은 거를 한눈에 보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싶으면요. 따옴표를 3개 붙여주면 돼요. 따옴표를 3개 붙여주고 밑에 줄에다가 쓰고 다시 3개로 닫아주고 하면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한번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함수 중에서 len 함수라는 것도 있어. len 함수라는 거는요.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 len 하고 괄호 열고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의 길이 해당하는 숫자를 출력하게 돼요. 그러면 5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눈에 보면 5개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반복문을 쓰거나 조건문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len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다라고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불림문 만들기인데요. 우리는 이건 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불림문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불림문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불림문을 만들 때는 비교연산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교연산자랑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같다와 다르다 같은 경우에는 같다는 등호를 2번 쓰는 걸로 같다를 표현하고요. 즉, 이 문장은 1과 1은 같다를 의미하고요. 이 문장은 1과 1이 다르다를 의미해요. 1이 2보다 크다를 의미하고요.
1이 2보다 작다를 의미해요.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의미해요. 이렇게 우리가 수학 연산자, 즉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불린을 만들 수도 있고요.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불린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모두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린트 not in 괄호를 써야 돼요. 괄호를 써볼게요. 이게 자, 얘들아 보세요. 괄호 먼저 연산을 해줘요. 1과 1이 같다는 거 true예요, false예요? true예요. 근데 not true니까 얘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false and 얘는 true죠. false and true 하면 true가 출력이 돼요. false가 출력. 선생님 미쳤나봐요. 얘들아 and 할 때는요. false가 강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두 개 다 A 그리고 B가 모두 true가 아닌 이상 다 false가 나와요. 됐어요? 그리고 find 함수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find 함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쓸 때 얘들아 0부터 센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보통 첫 번째가 1이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첫 번째가 0인데요. 한번 볼게요. find라는 함수는요. 왼쪽부터 찾아서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오늘 밥 먹고 오늘 놀자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find를 쓰고 나는 오늘이라는 문자를 찾고 싶어요. 오늘을 찾아야죠. 사실 오늘이란 문자는 이 문장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오니까 숫자 0이 출력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프린트 해야 돼요. 이거는 함수를 쓴 거고 출력창에 실행창에 내보려면 프린트를 해야 돼요. 프린트를 하면 숫자 프린트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했나봐요, 선생님이. 실행창을 누르면 0이 이렇게 출력돼요. find라는 함수는 왼쪽부터 찾아서요. 이 괄호에 있는 그 문자열을 찾아주는 거예요. 몇 번째 위치에 위치하는지 그 위치에 관한 숫자를 출력해주는 거고요. rfind라고 있는데요. 얘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먼저 나오는 글자를 찾아줄 거야. 오른쪽에서 보면 오늘이란 게 여기가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지겠다. 이렇게 올 건데 그러면 여기서 오늘이 등장하는 거야. 얘는 지금 몇 번째야?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지. 여섯째면 숫자 뭐가 출력되겠어요? R이 아니 숫자 5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rfind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숫자 5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됐어요? 다시 find 함수라는 거는 문자열에서 내가 괄호 안에 써준 문자열을 찾아주는 건데요. 괄호 안에 내가 오늘을 찾았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find는 왼쪽에서부터 쭉 오늘을 찾았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니까 파이썬은 첫 번째는 0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거고요. rfind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오늘이란 글자를 찾을 거니까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오늘은 여기죠. 는 여섯 번째 오늘이 오니까 5가 출력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음은요. in과 not in 연산자인데요. 오늘 할 조건문과 반복문에 굉장히 많이 쓰일 예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프린트 오늘 in 오늘 밥 먹고 오늘 놀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true가 나와요. 얘들아, in이라는 글자에서 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문자가 이 뒤에 나오는 문장 안에 있단 말이지. 오늘이란 문자열이 오늘 밥 먹고 오늘 놀자에 있나요? 네, tr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불림문인 거예요. 그럼 다시 이번에는 print 오늘 이번에는 not in 오늘 밥 먹고 오늘 놀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이 not in 거기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틀렸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밑에 두 문장도 너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에 몇 가지를 더 배워봤는데 프린트 함수의 여러 가지 팁들, 그리고 len 함수,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함수, 그리고 불린 자료형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 find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in, 말인 연산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if 조건문, 두 번째는 while 반복문, 그리고 세 번째는 if 조건문과 while 반복문을 가지고 코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바로 볼게요. if 조건문. if 조건문을 쓸 때는요. 형식이 이런 형식이에요. if 조건 부분 쓰고 따옴표 반드시 써줘야 돼요. 따옴표 없이는 오류가 발생해요. 그리고 4칸 띄어쓰기 하고 수행 부분을 써주는 거예요. 이 수행 부분에는 이 조건, 위의 조건을 충족했을 시 실행하고 싶은 명령을 밑에다 써주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price가 100이에요. 100이라는 숫자를 price 가격에 저장을 했어요. 만약에 price 가격이 150 이하이면요. 자, 이게 조건 부분이에요. 그리고 따옴표 프린트 산다 때 따옴표를 해주는 거예요. 실행 부분인가. 그러니까 가격이 150 이하면요. 산다라는 걸 출력할게요. 할 때 얘들아 앞에 4번 띄어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만약에 가격이 150보다 크면요. 따옴표 출력해주세요. 사지 않는다를. 자, 그러면 얘들아 price가 100인데 어떤 조건에 더 만족하니? 아래 위에? 위에 걸 만족하죠. 그죠? 150 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코드를 쓰면 산다가 출력될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price 100, 그 price 150이면 자, 선생님 파이차임이 되게 좋은 게요. 선생님 그냥 엔터만 쳤는데 띄어쓰기가 4번 들려 써졌어요. 그대로 쓰면 돼요. 프린트 산다. 네. 또 만약에 price가 150보다 크면 출력할 거예요. 사지 않는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역시 산다가 출력됐어. 왜냐면 내가 조건물을 150보다 작거나 같게 썼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드 식을 보면 얘들아 150 이하면 산다고 그 외의 것들이 15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의 조건문을 가지고 참일 때는 이렇게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이렇게 실행하고 싶은 거야. 이 조건을 2번 쓰지 않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if else 문인데요. 하나의 조건에 참 거짓에 따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예쁘게 써볼게요. 자, if를 또 쓰지 않고요. 그냥 바로 밑에 else라고 쓰고 얘도 반드시 따옴표를 써주고요. 프린트 열고 사지 않는다 하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라는 거는 150 이하기 때문에 산다라는 게 나오고요. 만약에 프라이스 가격을 선생님이 300으로 했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사지 않는다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if else 문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옵션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옵션이 3개 이상이 될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냐? 그때 쓰는 것이 바로 elif 문이에요. 3개 이상의 조건에 따라 실행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점수를 보고 점수대에 따라서 뭐 great, good, okay라는 함수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해볼게요. 성적이라는 게 이 학생의 성적이 85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적이요. 성적이 90보다 크면요. 출력하겠습니다. grade를요. 그 다음에 얘들아, elif를 쓸 때는요. 지금 들여 써져 있는 부분은 얘들아, if에 해당하는 실행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lif는 if와 줄을 맞춰서 써줘야 돼요. if 80 이상입니다. 프린트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else 하고
그 외에는 print ok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5는 80 이상이니까 80보다 크니까 90 출력이 되겠죠. 얘들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90보다 크면 great을 출력하지만 그 외에 90보다 작고 80보다 크면 9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80보다 작으면 ok를 출력하는 거예요. 즉 elif 부분 같은 경우에는 if의 반대 부분 중에서도 80보다 큰 거, 즉 9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도 80보다 큰 거는 9를 출력하는 거고 else 부분에는 그 위에 거를 다 제외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ok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성적이 95였으면요. 출력하면 great이 되는 거였고요. 만약에 성적이 70이었으면 ok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while문 한번 볼게요. 자, while문도 if문이랑 그 형식은 똑같아요. while 부분에 while을 쓰고 조건 부분을 쓰고 그리고 반드시 따옴표를 쓰고요. 수행 부분을 써주는데 반드시 띄어쓰기 4번을 해주면 돼요. 파이썬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띄어쓰기 4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치고 쓰면 돼요. 자, 아까 if문은요. 조건 부분을 만족하면 수행 부분을 실행시켜주는 거죠. 그쵸?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조건 부분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if문과 while문의 차이점은 while문은 반복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hile문을 while 반복문이라고 많이 해요. 자, 어떻게 반복문이 가능하냐?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while true. 얘들아, 이 부분은 조건 부분이야. 조건이 항상 참인 거예요. 즉 분리문을 써야 되는데 항상 참인 걸 썼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프린트 점을 실행을 하면요. 계속해서 참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될 거야. 잘 봐봐. 계속 반복돼. 그치? 지금 스크롤 계속 올라가는 거 보여?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컨트롤 C를 해서 자동 종료시켜 볼게요. 종료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이 조건 부분이 참일 때 계속해서 실행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반복을 시킬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하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자, 숫자를 이용할 거예요. i라는 변수에다가 0을 i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while i가 5보다 작을 때 이건 조건 부분이에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쓰고 그다음에 i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요. 어떤 거냐면 얘들아. 자, 코드 순서대로 한번 볼게. i가 0이에요. 자, while i가 5보다 작으면요. 0이니까 5보다 작아요. 안녕하세요를 출력을 할 거예요. while문에서 안녕하세요 출력하고 0에다가 i가 0이었는데 1을 더해서 i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while문이 끝나고 i가 다시 1이 된 상황이야. 그러면 1이 됐으면 1이 5보다 작기 때문에 또 안녕하세요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i가 1이 더해지면서 이번엔 2가 된 거야. 2가 다시 오게 되면 또 5보다 작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총 5번을 출력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시켜볼게요. 안녕하세요가 5번 출력되겠죠. 즉 i라는 거를 시작 숫자를 0으로 주고 이 while문 안에서 i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1씩 더해주면 i가 그만큼 커지겠지. 그럼 5보다 작게 되면 0부터 0, 1, 2, 3, 4를 지나오면서 5번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처음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하다 보면 while 반복문이나 if 조건문처럼 재밌는 건 없어요, 얘들아. 소름 끼치지. 여튼 재밌어요. 한번 익숙해져 볼게요. 그럼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if문이랑 while 반복문을 한번 함께 써볼 거예요. 잘 볼게요. i가 1인데 1이에요. 1을 i에다 저장을 했어요. 자, while 반복문을 쓰고요. i가 100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쓸 거예요. 근데요,
i가 2로 나눠 떨어졌을 때 나머지가 0일 때만 만약에 0이면 i를 출력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얘들아 1 이상 100 이하의 짝수를 출력을 해야 돼. 근데 지금 1이 들어왔어. 1이 들어왔는데 1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러면 이 입부문 안에서의 수행 부분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냥 i가 1이 더해질 거야. 그러면 이제 i가 2가 될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 열을 되게 잘 맞춰줘야 되는데, while문 안쪽에서 실행되는 부분은 이 열을 맞춰주는 거고, 입부문 안쪽에서 실행되는 부분은 한 번 더 들여쓰기 해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코드 이해했니? 자, 다시 볼게. i가 1이에요. 1이 while문 안으로 들어왔을 땐 100 이하기 때문에 while 안쪽의 부분, 즉 while에서 4칸 들여쓰기 된 이 부분은 다 실행을 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 1이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0이 아니기 때문에 if 안에 있는 이 print i를 출력하진 않을 거야. 즉 1이 출력되진 않을 거야. 대신에 이 while 안쪽에 4칸 들여쓰기 된 부분 중에서 i를 1씩 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i가 1이 더해져서 2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올라왔더니 i가 2가 됐으면 2는 100 이하의 숫자는 맞아. 그쵸? 그래서 이 while 안쪽의 조건문을 실행을 할 건데 근데 봤더니 이번에는 2는 2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2를 출력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if문을 나와서 이제 2는 또 1이 추가돼서 3이 되었어요. 자, 또 조건 반복문에서 들어갈게요. 자, 3이 100 이하예요. 들어왔는데 얘는 또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1만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실행을 시켜볼게요. 1 이상 100 이하의 짝수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조금 어렵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이번에는 while문 중에서 break문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무한 반복문을 만들고 딱 내가 원하는 걸 딱 도달했을 때 이 반복문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쓸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 i가 100이고요. while 무한 반복문을 만들 거예요. true 쓰고 만약에 자 문제는 100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23의 배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 i를 100으로 지정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100을 i에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건문은 돌아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i가 23으로 나누어졌을 때, 나누어 떨어질 때 이 조건문은 그만둘 거예요. break.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조건문, while 안에, 반복문 안에 들어있는 조건문이고요. 이 조건문이 돌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i는 1씩 퍼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while문이 끝났을 때의 i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한번 출력해 볼게요. 115가 나오죠. 23으로 나눠 떨어지는 가장 작은 100 이상의 23의 배수. 자, 한번 다시 볼게. i가 100인 상황에서 자, 계속해서 조건문은 돌아갈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23의 배수가 되면 그만두는데, 그러면 만약에 i가 100이었어. 근데 얘는 23의 배수는 아니기 때문에 if 안쪽에 있는 이 브레이크는 실행하지 않고 그냥 1만 계속 더해주는 거야. 101. 100이도 2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만 더해줘서 102. 다시 100이도 2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1 더해줘서 103. 근데 이제 115가 되니까 23의 배수가 되어서 break. 그만해. 그러면 i는 115가 된 상황인 거야. 맞니? 그래서 print i를 해봤더니 반복문 밖에서 i를 해봤더니 115가 나오는 거예요. 즉 무한 반복문을 만들고요. 내부의 반복을 벗어낼 때 우리는 브레이크문을 쓰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방법은 아니고 또 다른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방법은 컨티뉴문이라는 건데 현재 반복은 생략하고 다음 반복을 넘어갈 때 쓰는 거예요.
아까 얘들아 뭐 짝수만 출력하고 이런 거 있었지? 그럴 때 많이 쓰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코드를. i는 0, 그다음에 while i가 15보다 작아요. 왜 i는 써볼게 얘들아. 내가 15보다 작은 단수 중에 짝수를 출력하고 싶어. 그래서 i는 0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15보다 작은 다연수 안에서 반복문을 계속 쓸 건데요. i가 15보다 작을 때요. i는 계속해서 1씩 커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i가 반복문 안에서 조건문을 주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들여쓰기는 약간 하고 if문을 쓰는 거예요. i를 2로 나눠 떨어졌을 때 1이 나오면 즉 i가 홀수면요. if문 안에 홀수면 continue 그냥 지속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지속하고요. 아니면 print i를 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15보다 작은 자연수 중 짝수가 출력되겠죠. 즉 i가 0이에요. 그럼 while 반복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i는 1이 커졌어요. 근데 만약에 i가 2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i가 홀수면 얘는 출력하지 않고 다시 조건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서 i가 2일 때는 짝수이기 때문에 print i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자, 바로 볼게요. 코드 분석하기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총집합해서 쓸 건데요. 어떤 함수를 먼저 만들 거예요. 자, 함수를 정의하는 def 쓰고요. 함수의 이름은 total이에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나는 첫 번째 값을 math, 두 번째 값으로 English라고 하고 함수를 정의할 때는 따옴표를 꼭 써주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동 완성으로 4칸이 들어서져요. 자, math나 English 값이 들어오면 나는 이 math나 English의 값의 합을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 total이라는 값이 180보다 크면 그런 상황에서는 grade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요, 180보다 작은 애 중에 total이라는 값이 160보다 큰 애들이 있으면요, 나는 굿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외의 것들의 경우에는 나는 ok를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가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만약에 수학 성적이 100점이고 영어 성적이 90점이라면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한번 볼게요. grade이 출력되죠. 왜냐하면 total이라는 변수에 100 더하기 90이 저장돼서 190이 됐을 거고 total이 180보다 크기 때문에 grade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코드 분석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1이라는 숫자를 i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while 반복문을 계속 볼 거예요. 근데 i가 100보다 100 이하일 때까지. 근데요, 만약에 i가 100 이하인 숫자 중에서 i가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애들에 한해서는 그 친구들은 출력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i는 while 반복문을 보는 동안 계속해서 1씩 커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들아, 실행창에 출력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어? 출력이 되는 애들은 100 이하인 수 중에서 8의 배수이지만 12의 배수는 아닌 애들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 세 번째 코드 바로 볼게요. 세 번째 코드는 1이라는 값을 i에 저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0이라는 값을 토탈에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요, 반복문이 돌 거예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요. 그리고요, 토탈은, 자, 이 표현이 지금 생소한데, 너네 선생님이 지난번에 생략해서 나타낼 때 이렇게 쓴다고 했었지. 토탈은 토탈 더하기 i. 즉, i 값을 토탈에 계속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토탈과 i를 더한 값을 다시 토탈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복문에 도는 동안, 코멘트니까 코멘트 옆에다 쓰고요. 반복문에 도는 동안 i는 1씩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i가 이렇게 반복문에 돌고 나서 만들어진 토탈 값을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봐, 얘들아. 1이 들어왔을 때, 반복문에 들어왔을 때는 이 토탈이라는 값에 토탈 더하기 1이 돼서 토탈이 1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토탈이 1이 되고 i가 1이 더해지니까 2가 되는 거야. 즉, 처음 반복문에 돌았을 땐 토탈이 1이고 i가 2야. 한 번 다시 돌면 i가 2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토탈이라는 값은 원래 1이었는데 i 2가 더해지면서 3이 되고, 그리고 i 값은 1씩 더해지니까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탈 값은 뭐가 되겠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냐면 토탈이라는 값은 1부터 9까지, 즉 10보다 작은 수를 싹 다 더해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네 번째 코드 분석 볼게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스타일 가이드 설명할 때요. 상수, 즉 변하지 않는 수는 대문자로 변수를 많이 쌓아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수 600은요. n에다가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i는 변환수니까 소문자로 하고 2를 지정해주고 카운트라는 것도 0을 지정해줄게요. 자, 반복문이 돌 거예요. i가 n보다 라지 n보다 작을 때까지. 즉 i라는 값이 600보다 작을 때까지 될 거고요. 이때 만약에 라지 n이요. i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즉 600이 i로 나누어 떨어진다면요. 이렇게 해주세요. 카운트라는 값에 2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고 while 반복문이 도는 동안에는요. 2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얘들아, 봐봐. i라는 값은 계속 반복문이 더해지면서 1보다 1씩 커질 거예요. 언제까지? 6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면요. 600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600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는 600의 약수의 개수예요. 즉 600이 약수가 i가 600의 약수가 될 때마다 카운트가 한 개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운트는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600의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프린트 카운트를 하면요. 실행창에 24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예쁘게 문장으로 쓰고 싶으면 선생님이 포맷 함수를 써볼게요. 프린트, 우리 지난 포맷 함수도 배웠었죠? 는 총 A다 하고 포맷 쓰고요. 쓰고 마진 600의 약수의 개수 n이 첫 번째에 들어가겠죠? 개수는 count이다 라고 출력을 하면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제 쓰고 문자열을 선생님이 위치를 잘못 썼죠.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것도 잘못 썼죠, 선생님이. 문자열에다가 하고 점 포맷을 써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섯 번째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먼저 알려줄게.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코드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previous는 0. 이전의 것은 0이고요. 현재는 1이에요. 즉 2를 현재 0을 previous 이전 거에 저장을 하고요. i는 1부터 시작할 거예요. 반복문이 돌 거예요. while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돌 거예요. 프린트 먼저 현재를 출력을 할 거예요. 현재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 저장소로 의라는 의미로 템프에다가 previous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previous는 current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current는 current 더하기 일시 저장소의 값 previous가 되고 반복문이 돌면서 계속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얘들아 잘 이해해야 돼. 먼저 피보나치 수열은요. 자, 일단 출력 먼저 해볼게. 자, 1, 1, 2, 3, 5, 8, 13, 21, 34, 5, 55가 되죠. 먼저 현재 1을 출력을 하고요. 일시 저장소에 0을 들고 왔어요. 0을 들고 왔어. 그리고 현재의 값을 일시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현재의 값과 일시 저장소에 있는 previous 값을 다시 현재의 값으로 만든 거야. 얘들아, 너네 이거 있잖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봐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항상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면요. 현재의 값을 출력하는 거는 당연하고 자, 왜 일시 저장소를 따로 만드느냐? 왜냐면 내가 previous라는 값에는요. 현재 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이 원래 그 전에 previous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current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시 저장소를 쓰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코드 분석 6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while문을 중첩하는 걸 볼게. 자, 9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 쓰고 싶어요. while문 중첩하는 법 한번 보여줄게요. i가 1부터 while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 거예요. 근데 이제 9구단이라는 건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그 다음에 다시 2단이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중첩을 해주는 거예요. 1 곱하기 먼저 이 i가 1일 때 일단 먼저 볼게요. 그러면 그 뒤에 곱해지는 애가 day인 거예요. 그러면 그 day도 1부터 시작을 하겠지. while day에 대한 반복문 다시 지금 1단인 거예요. 1단 9까지 할 거예요. 아이고 난리 났네. while 쓰고 day가 9보다 여기 선생님 지금 여기 따옴표 빠졌다 그지? 하고 print 하고 가로 열고 문자열 곱하기 는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쓰고 format i, j, i와 j의 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j라는 반복문 안에서 day가 변하는 반복문 안에선 day가 1씩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단이 완성되면 j라는 반복문 밖에서 다시 i가 1씩 커져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9단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본 거는요. 사실 되게 처음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문 만들어보는 거 복습했었어요. 혼자서 직접 해보시고요. 입구문, 복합문에 해당하는 입구문, else문, elif문도 각각 한번 만들어보고 다음에 반복문에 해당하는 while문도 만들어보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면 중첩 while문도 만들어보고 if와 while이 섞인 문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 수업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열려있어요. 언제든지 질문하러 교무실에 찾아오면 아주 기꺼이 질문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